소롱자가, 음, 부터는 이제 소롱자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롱자가 그 추보식으로요. 그러니까 소롱자가 경험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소롱자가 수행해 오면서, 지금 이 수면 명상, 군달리니 이쪽하고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나눠 어떤 거는 이야기 편의상 뒤쪽에서 다뤄야겠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소롱자 경험한 순서대로 나만의 치료법 다시 또 나옵니다. 나만의 치료법에 보면은 악몽과의 대결이 있어요. 그 악몽과의 대결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써놨거든요. 처음에는 가인울림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인울림 근적으로 수용자한테 의의가 있었던 거는 공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왜냐면은 또 그 가인울림이 수용자가 경험한 게 가인울림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모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것 저거 생각해 봤을 때 그 악몽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 공포와의 대결 이렇게 말하기에는 과연 수용자가 모든 공포를 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몽과의 대결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악몽도 나오고 그 부분 쭉 읽어보시면은 수용자가 얼마나 그 공포에 휩싸였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강의에서 그 당부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 거기 글로 글을 표현했는데, 악몽과의 대결 거기 글로 써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을 갖다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기셔야 돼요. 처음에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능자도 그 예전에 그 이전에 군대 있을 적에 그 가인울림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그 이전에 가인울림 그때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악몽과 대결을 할 정도에서는 어마어마해요. 보통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이게 벌어져요.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같이 대면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두려움, 아주 상상도 못할 그 두려움들이 옵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그 전율 그 자체입니다. 수능자가 많은 에너지들을 경험해 봤는데 가인울림에서가 대체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작용해요. 군달리니 에너지가. 그런데 그 군달리니 에너지, 그 가인울림에서 작용한 군달리니 에너지 중에서 그 처음으로 공포와 싸워서 이길 적에 그때가 가장 큰 에너지. 그 경험을 거기다가 수능자가 경험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소동자가 눈 감고 꿈을 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의식이 깨어 있었는데 애매모호한 상태죠. 나중에 이것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깨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느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포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이제 가인울림은 더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색계에 지나고 나서 가인울림이 가끔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무색계에서 그 가인울림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부분 나중에 아마 그 인사체험 이야기할 적에 뒷부분에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 가지만. 무색계, 우리 회원님들이 무색계까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색계까지만 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법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예능상 회원님들 그 무색계를 소흥계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아, 무색계가 아니라 무한계를 강조한 거예요. 이 무한계 아주 즐거운 곳이에요. 무한계 거기서 어떤 공포를 느꼈었어요. 잠이 들다가. 처음에 그 전강에서 말씀드렸죠. 공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가위 눌림이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처음 그걸 느꼈는데 소문자가 놀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자마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도망 나와가지고 그런데 안 빠지게 충분히 조절을 한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공포로부터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위눌림이라는 공포와 싸워서 이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인간계를 충분히 수행하시거나 루시드림 하시면 아마 겪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가위눌림 가끔 예전에 평소에 어렸을 적에 꾸는 정도의 그 확률로 이렇게 그 가위눌림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위눌림을 갖다가 당하더라도 처음에 이겨봤기 때문에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럴 때는 좀 쉽게 이겼는데 가위눌림 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게 왜 찾아왔을까? 한번 보통 수행하면서 보면은 한 번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거는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들어봤자 뭐 한 번 약하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거의 그 시험에 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위눌림은 또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이겼었으니까 뭐 쉽게 이렇게 하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면 명상을 하게 된 거는 소롱자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잠자는 방법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도에 그 아주 대문학이 있어요. 그 대서사시가 마하바라타라고 그 책이 있는데 아주 긴 책이에요. 거기 내용 안에 보면 이제 바가바드 기타라는 또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바가바드 기타 자체도 한 권의 책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마하바라타가 내용이 아주 긴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은 크리슈나가 아리주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르치는 거 보면 수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전쟁 직전에 둘이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을 느끼면서 있을 적에 크리슈나가 아리주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요가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소롱자가 기억하는 것이 그 크리슈나가 아리주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요기는 잠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항상 항상이랄 것까지는 없고 가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한 언제쯤일까? 한 6, 7년 전쯤이었을까? 아마 그랬을 그 정도. 많으면 한 8년? 8년 전? 한ton 그쯤이었어요. 그쯤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무한계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나. 수용자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생각을 통제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100%는 아니고 9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통제라고 말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지혜명상 회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다른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홍자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생각을 하고 필요 없다. 쓸데없이 그 생각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이고 공포고 두려움이고 고뇌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제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번뇌나 그런 고뇌도 적당히 약간 필요하겠다 그러면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선정해서 생각 없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생각 없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집중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많이 하고, 한마디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통제가 되는데 문제는 수면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에서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꿈을 좀 적게 꾸는 건 있지만은 꿈꾸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뭉치면은 그 화면으로 나타나요. 더 많이 뭉치면 3D, 더 많이 뭉치면 요즘 4D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피부를 체험하는 거. 가위 눌림 막 이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는 뭐 거의 4D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투입돼야지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본다 그러면 생각이 더 많이 작용한다.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생각이 좀 적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념으로도 생각이 되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 화면이 맑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말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에너지보다는 이제 생각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생각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하죠. 생각이 적으면은 음성이에요. 음성만 나오죠. 우리 음성 파일 작잖아요. 그런데 비디오나 동영상 파일 크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소롱자가 그 잠잘 적에는 그 생각을 통제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서도 좀 생각을 좀 통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잠을 안 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잠을 안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잠 안 드는 방법을 수행하고 나서 만약에 불면증이 생기면 어떡할까? 계속 잠이 안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당연히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영이 또는 최배달씨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야망 이렇게 해서 일본 제1교포인데 전 세계를 휩쓸면서 그 주목의 그 왕이 되신 그분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짧게 얘기죠. 그분이 이제 유도를 배울 적에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소롱자가 유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처음 유도를 하면은, 유도는 원래 상대를 넘어뜨리면은,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은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 넘어지려고 해야 되겠죠. 상대를 넘어뜨려야 되면 나도 안 넘어져야겠죠.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유도일 텐데, 이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나는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유도일 텐데, 처음에 하는 것이 잘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낙법이라 그러죠. 낙법을 먼저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크게 다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반대더라는 거죠. 안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유도인데, 처음 가르칠 적에는 넘어지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잠 안 자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잠자는 방법을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롱자도 그렇게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영화 니키타 장면이 떠올라서, 거기에서 이제 잠자는 호흡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찰했어요. 어떻게 잠자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그걸 시도해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잠 안 자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깨어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선정 상태, 명상 상태에 누워서 그냥 명상 상태로만 있으려고 했었어요. 또 그런 방법을 시도했었고. 그런데 호흡을, 그 일상 호흡을 하면은 충분히 된다는 걸 알았죠. 더 쉬워요. 그런데 일상 호흡을 하면 더 쉬운데 손흥자는 일상 호흡은 뭐 별로 사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명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상 상태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명상 상태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손흥자 경우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호흡을 먼저 하세요. 호흡 의식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호흡 안 하고 손흥자처럼 그냥 명상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제 명상 상태를 얼마나 깊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할 적에,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들어가도 되지만, 좀 더 쉽게 들어가려면은, 군달림이, 작동시키는 방법, 말씀드릴 적에, 호흡을 통해서 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들숨은 그냥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날숨일 적에 쭉 따라서 의식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여기서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것인가 할 적에 호흡을 내쉬면서 쭉 내려가면서 명상 상태를 같이 유지한, 명상 상태도 같이 따라서 깊게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명상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깊게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호흡하면서 좀 나오시고, 좀 너무 적게 들어갔다 생각되면 다시 호흡하면서 거기 부분을 맞추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그 선정 상태에 비슷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오차가. 명상 상태가 어느 한 지점이 아니거든요.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레벨당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3개 선정, 4선정 또는 5선정까지 있다 그랬어요. 난방불변 5선정까지. 4개를 갖다 이렇게 하면 뭐 수십 개가 되잖아요. 너무 많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자. 10개 안 넘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9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9개 선정이에요. 9선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9개, 9가지 개를 얘기한 거니까 3개, 무슨 개 이렇게 개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 자체도 여러 개의 선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레벨을 차등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차등 안에, 그러니까 독립된 선정 상태, 그 하나 안에서도 굉장히 넓어요. 공무변처, 말씀드렸죠.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은, 변이라는 거는 가장자리 변자라고 한문 사전에 써 있어요. 무변이니까 가장자리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즉,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무한대냐? 앞에 공이 있죠. 공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무변처 정도 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명상 상태의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조금 아닙니다. 전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중간계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명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크면 더 크지, 작지는 않겠죠. 여러분,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꿈꾸면서 펼쳐지는 세계, 시야를 보세요. 시야가 거기에, 거의 뭐 일상 보듯이, 지구에, 그냥 일상에서 넓은 공간, 하늘에서 봤다고 쳐요. 그러면 넓은 지역이 보세요. 굉장히 넓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도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수평선이건 지평선이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넓이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무것도 대상이 없다면은, 즉 우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다 그러면, 별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끝까지 가볼 수도 없고, 거의 끝까지 가보려고 몇 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갈 곳이 많은데 계속 죽을 때까지 거기 끝이 어딘가 이렇게 달리기는 곤란하죠. 손오공 생각하세요. 손오공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열심히
달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느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갑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복부에 말씀드릴 적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단전 얘기하면서 단점이 아니라 단전이다. 체적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새치 밑에 꼭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 꼭 드렸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동자가 호흡을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전에 객관자 명상 그런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재밌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의식을 어디에 가지고 있냐 하면은 뇌. 왜냐면은 눈이 가장 강렬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의식이 눈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거나 뭐 다리를 보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보죠. 그런데 어쨌거나 머리에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일반적으로 무한계까지는 그냥 내 머리에서의 의식이 머리에 있는 상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수명 상태 이쪽으로 되면은 의식의 위치가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뀌어도 되고, 처음에는 안 바뀌게 그냥 머리 상태, 그냥 눈앞에 의식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수면 명상 전체도 얘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숨 따라서 계속 쭉 들어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아랫배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따라서, 명상 상태를, 머리에서 숨이 나갈 적에 쭉 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의식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데, 수용자가 수면 명상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생각하는데 의식이 위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좌우에 머리가 있어요. 참 재미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머리에 있지 않고 아랫배로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전호흡하거나 뭐 그렇지, 의식 아래로 이렇게 하고는 지금 차원이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나 유체 이탈 해보신 분들, 몸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몸을 다른 몸이 어떤 게 있죠? 군달리니 얘기할 때 설명한 거, 선홍자가 설명했죠. 그런 의식체가 배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 유체 이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의식이 바깥으로, 몸 안에서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자 생각에는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꼭 바깥으로만 나가는데, 몸 바깥에만 나가는 것만 주로 다 나오잖아요. 몸 안에서도 유체 이탈 내부로. 왜냐하면 유체가 작아지면 의식이 자기 몸체 전체를 의식이라고 보고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몸 전체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의식만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식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죠. 이거는 좀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눈 감고 코 의식하시고, 그런 다음에 좀 잘 되면은 눈앞을 의식하시면 되는데, 잠이 들지 않고 처음에 깨어있기 때문에 눈앞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눈앞을 보게 되는 거 그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앞에 보면은 지금 얼룩덜룩한 검었고 뻘겋고 좀 보라색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는 않게 돼요. 그것이 아주 깊은 명상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명상 상태예요. 그 정도, 군달리니 에너지 얘기할 적에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다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다. 누구한테만 특별히 있고, 누구는 잠들어 있고, 누구는 깨어 있고,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깨어있는 에너지다. 다만 소농자하고의 차이는 일반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소농자는 무의식에다가 의식적으로도 사용하는 차이. 소농자가 군달린이 강의하는 이유도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선정 상태, 소농자가 국외 선정의 선정 상태 여러 가지, 명상 상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 명상 상태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소농자가 그 수면 명상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충분히 잠자려고 준비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다들 들어가세요. 다만 여러분이 그게 어떤 명상 상태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상 상태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경험하고 아는 것이니까 소롱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소롱자한테만 특별히 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줘야 돼. 기존에 있는 거를 의식시켜주는 거하고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건 차원이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면 명상을 하면서 잠이 들지 않는데 눈앞을 보게 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눈앞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상태에 아주 깊은 명상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가 계시면 잠자지 않는 방법을 그 상태로 유지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눈앞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각이 눈을 감았다고 해서 시각이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동영상 소롱자도 그 유튜브에 올린다고 참 이거 동영상 올리는 방법 배우고 참 그랬는데 가령 이런 거죠. 화면이 동영상 화면이 까매요. 아무것도 초기 화면이 까맣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기 화면 까만 거 그 용량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영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게는 들어가지만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있으면은 밖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눈앞에 그 알록달록거리는 거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 그것들 보이는 사물들과 사물들을 인식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런 작용들이 눈을 감았으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고 있어도 덜 피곤한 게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에너지 소비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게 하는 방법. 좀 전에 그런 명상에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쉽게 하려면은 소롱자가 초기 하던 방법이거든요. 수면 명상이나 그럴 적에 눈 앞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 눈 뒤쪽 뒤통수 쪽을 의식하세요. 눈 있는 반대편 뒤통수 쪽 그 반대편 쪽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앞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눈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3의 눈이나 뭐 다른 데 좀 가까운 데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눈동자가 좀 많이 움직여서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눈 근육이. 그러니까 그쪽을 의식하시면 좀 될 거예요. 그 들어가는 초반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얘기했는데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내용 자체는 중요한 거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그러면 처음 명상 상태에 드는 것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처음 이제 명상 상태에 듭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 곳곳을 의식하시면서 이제 들어대요. 근데 처음 자세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처음 자세는 편안하게 그대로 똑바로 누우세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다 그러면 이제 머리나 머리서부터 시작하지 뭐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살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편하게도 살살 흔드시고
손발도 흔드시고 몸통도 흔드시고 다리도 흔드시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힘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힘 다 빼고 사근적거리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완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위눌림도 여러분 당하셔야 되고 또 자기가 본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명치 부분보다는 좀 밑쪽 그쪽으로 손을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는데 여기에서 깍지를 꽉 끼면은 잠자고 일어났을 적에 손이 피가 안 통해서 부을 수 있으니까 깍지를 살짝만 끼세요. 그러니까 그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그 사이에다가 끼우시면 될 거예요. 너무 힘주시면 안 됩니다. 그 꽉 끼시면은 안 돼요. 그 물렁하게 그렇지만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불편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잠들지 않아야 되니까. 아랫배 쪽에다 놓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음기 같은 경우 아랫배를 놓지 않거든요. 왜냐면 평소 복식 호흡하기 때문에 아랫배에 놓으면 숨을 못 쉬어요. 숨 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가슴 호흡하시는 분들일지라도 가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갈비뼈, 튼튼한 갈비뼈가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 불편하다 그러시면 그냥 팔 내리고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놓고 앉고 하는 명상이 이 가위눌림 당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위눌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렇게 가위눌림도 유도할 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잠드는 수면 명상에 들어가는 기본 자세가 여기에요. 이 자세,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몸을 흔들어서 확실히 이완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깍지를 끼워서 헐렁한 깍지를 끼워서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가 다 됐으면 이제 심호흡 좀 몇 번 하신 다음에 긴장 풀어야죠. 그 다음에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코끝을 의식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를 쭉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눈 앞쪽을 보지 마시고 눈 뒤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명상 상태에 드실 거예요. 좀 깊은 명상 상태, 눈이 시각이 작용하지 않는 명상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은 깨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맑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세요. 계속 이렇게 맑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의식이 맨 처음에는 이것저것 생각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맑게는 깨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의식했으면 생각 없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서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 들었으면 생각 들었네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안 하다가 다시 생각 때문에 하지 마. 그리고 꿈을 꾸시는 분들인데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일단은 잠 안 자는 방법을 충분히 하셔야 그냥 단순히 루시드 드림 그냥 그 낮은 꿈 단계에서 벌어지는 루시드 드림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꿈속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것만 원하신다고. 그런데 이 중간계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위눌림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 중에서도 가위눌림이나 이런 쪽, 소음기가 보기엔 그 중간계 쪽에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 중간계 쪽 하시는 분들은 잠들면 안 돼요. 잠 안 자는 방법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잠을 갖다가 안 들게 되는데 이걸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구나, 깼구나. 그러면 또 다시 그걸 갖다가 오늘은 글렀네 이러면 안 돼요. 계속 깼어도 다시 하시면 돼요. 그 상태가 깼더라도 그 상태가 아주 깊은 명상 상태고 또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깨면 살짝 올라가요. 깨는 상태 쪽으로 살짝 올라가요. 거기서 다시 의식을 했으면 다시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네 그래서 다시 나가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이 그 손홍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공무변초에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새끼 선정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거 보거든요. 그 마음의 장난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무색개선 경향에, 그러니까 공무변제에 만약에 1초 동안 있을 수 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해보니까 1초밖에 못 있었어요. 아니면 10초 동안 있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1초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아, 또 1초밖에 안 되네. 또 1초밖에 안 되네. 그리고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마음의 장난이에요. 그 잘못된 그 수행 방법이에요. 1초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려고 할 때 나오지 말고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호변처 들어가거나 그렇지 한 호흡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우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30분, 뭐 1시간, 2시간 뭐 거기서 들어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1시간 만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1시간 만에 들어갔는데 1초 있었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1시간 연습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더 힘들잖아요. 어쨌거나 또 1시간 만에 했다고 쳐요. 그리고 2시간, 10시간 동안 10초 있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1초 만에 끝났으면은 나오지 말고 다시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몇 초 안 걸려요. 만약에 많이 걸려가지고 10분 걸렸다고 치더라도 그 6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6분 걸렸다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고 5초, 10초 거기 가깝기 때문에 곧장 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1초, 그리고 또 1초, 1초, 1초 10번 모이면 10초입니다. 그 내가 몇 초 얼마나 길게 있을 수 있냐 그거 하면은 그 평생 해봤자 실패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오늘 1시간 동안 명상해 두겠다. 아니면 나는 오늘 10초 동안 명상해 두겠다. 그러면 10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10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담배를 끊겠다 그러는데 담배를 갖다 1년 동안 잘 끊었어요. 2년 동안 잘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담배 한 대 피웠어요. 아, 끝났네. 그리고 다시 담배 피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끊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은 담배를 안 피웠냐, 며칠 동안은 담배를 안 피웠냐, 이거를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가치를 피웠냐, 이런 걸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1년 내내 했어도 1년 내에 그런 사람들 1년 동안 금연했다가 다시 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계속 여러 개 피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사람이 하루에 그냥 한 갑을 피웠어요. 1년 동안 안 피다가 마지막 날에 그런 것이 낫냐? 그럼 20개 피가 되죠. 한 달에 하나씩 피웠으면 12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1년 동안 난 담배를 끊었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달 동안밖에 못 끊었다. 한 달 동안 핀 사람이 적게 한 것 같지?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이에요.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려고 글을 간단한 내용이 좀 써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삶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특히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겁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만 하시면 돼요. 명상,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바로 옆에 있다 그랬어요. 그냥 발상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냥. 그러면 아주 쉽게 가죠. 모든 것이. 그것이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사용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면은, 훨씬 삶이, 능동적이 된다 그럴까, 좀 적극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승자의 쾌감이 있잖아요. 무슨 스포츠 뭐든지 전부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승자가 되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명상 상태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10초에, 한 번 10초에 1초씩 들어가더라도 그걸 모아라. 계속, 그런 식으로 모으면은 그 명상 상태에 계속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습관이 돼요. 산길도 계속 다니면은 길 납니다. 사막 안 다녀봤지만 아마 거기도 매일 사람들 다니면 길 날 거예요. 이 명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면 길 납니다.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잘 되시는 분 계속 잘 되죠. 왜냐하면 길이 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명상 상태도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게 1초 했던 게 2초, 3초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초 했던 게 뭐 10초, 그러다가 뭐 30분, 뭐 30분 막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잠자다가 깼다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약간 올라간 것 뿐이에요. 깬 거 아닙니다. 그 올라간 것 뿐이거든요. 집중 안 됐다고. 그럼 다시 또 내려가서 어느 상태로 유지하고 계속 있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잡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걸 했다고 해가지고, 끊지 마세요. 그거 했고 나고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잠을, 가령, 8시간을 잔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더 늘리세요. 뭐, 9시간, 10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을 더 길게 하세요. 왜냐면, 이것을 하게 되면 수롱자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 수면 효과가 있어요. 약간은 피곤을 해요. 근데 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크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약간 피곤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피곤한 거죠. 나 어저께 잠 한숨도 안 잤다. 이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만약에 심리적인 거 작용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 안 하고 그랬다면은 잠 안 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뭐 한 달이고 잠을 안 자고 생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에요. 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언제 시간 날지 모르지만 한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간 나면은, 몇 가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명상 상태 해보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수면 효과가 한 80%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더 잠자는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면은 그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잠들고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오게 돼요. 그 과도기가 뭐냐면은 잠을 잤는지 아니면 잠을 안 잤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